네, 자, 우선 우리가 그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을 그려야 될 거냐 하면, 우선 5개를 먼저 만들까요? 5개를 먼저 만들게요.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될 변수들은 웨이트부터 위드스까지 5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히스토그램 만약에 웨이트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웨이트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sns.hist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 x축 여기다가 이름 주면 되죠. 왜, it 이렇게 이름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주면 되죠. fish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plt.show 하시면 얘가 히스토그램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하면 돼요? 여기를 그 다음에는 weight를 length로 바꿔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고널로 바꿔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5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히스트 플롯을 여기 x에 들어가는 변수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은요. variables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columns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얘가 뭔가요? 컬럼 이름들 주는 거 아닌가요? species,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컬럼 이름 6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배열에서 앞에 species를 제외하면 되죠. 1번부터 끝까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값이 weight, 두 번째 값이 length, 다이어고널, height, width. 이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5개의 변수 이름이죠. 맞습니까? 네. 찾았어요. 이제 우리 반복문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걸 이용하면 되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릴 변수 이름들. 웨이트부터 랭스, 위드스까지. 자, 이런 것들을 그리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 5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피겨, 서브 플롯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plt.subplot를 이용하시면 되죠. 서브 플롯. 로우의 개수는 그대로 1개로 하고요. 컬럼 개수만 옆으로 5개를 그릴게요. 옆으로 5개. 아마 피겨 사이즈를 늘려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피그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옆으로만 긴 거니까 가로 길이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plot show. 그래서 요 정도면 대충 그죠? 요 정도면 크기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요 정도면 20 곱하기 4 이런 크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 되고요. enumeration을 쓸게요. enumerate 함수를 써서 variables enumerate를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변수 이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변수에 해당하는 인덱스까지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가져오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엑시스 0번 서브 플롯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1번 서브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서브 플롯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덱스 i가 필요한 거예요. 아, 파이썬에서 안에 들어있는 값과 그다음에 그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같이 그 반복을 하고 싶으면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죠?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점, 히스트, 플롯만 하시면 돼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모든 데이터 프레임은 전부 다 fish. 5개의 히스토그램에서 데이터 프레임은 동일한 fish고요. x만 바뀌면 되죠. x만 뭐라고 바뀌면 돼요. 이게 변수 이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여기 이 바가 웨이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바가 랭스가 되겠죠. 랭스.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주셔야 되죠.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어디에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걸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엑시스 몇 번에다 그리겠다. i번째에다 그리겠다. 여기서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필요해서. 그래서 이 i가 필요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려주면 5개 다 그렸죠. 웨이트 밑에 보시면 이게 웨이트의 히스토그램이고요. 랭스의 히스토그램, 다이어고널의 히스토그램, 하이트, 위드스의 히스토그램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무게는 이런 모습이군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가 500g 미만 이하네요. 그죠? 500g 이하고 500g이 넘는 물고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길이는 이런 분포를 갖는군요. 이런 분포를 가지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뭐 대략 한 20cm에서 40cm 정도까지인 것 같죠. 그리고 뭐 40cm가 넘는 물고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20cm보다 적은 그런 물고기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어고널은 약간 다른 모습, 얘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다른 모습이고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뾰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위드스는 약간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가지고서 민에서부터 맥스까지 그 숫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숫자만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분포하는 건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히스토그램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두 개의 무엇을 그려보시냐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페어플럿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페어플럿. 근데 페어플럿을 그냥 페어플럿으로 하나 그려보시고요. 그냥 페어플럿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종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페어플럿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페어플럿 한번 그냥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종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페어플럿 한번 그려보세요. 뭐 함수 이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페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서 plt.show만 하셔도 바로 그려주죠. 네, 그래프가 5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이게 5 곱하기 5 전체 25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페어 플러스를 그릴 때는 그 카테고리 타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카테고리 타입은 포함이 안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숫자 타입, 연속형 자료들만 가지고서 상관관계가 표시가 되고요. 순서대로 아마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날 이렇게 돼 있을 거 Y축이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X축도 마찬가지로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을 거고요. X축과 Y축의 그 변수가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산점도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요. 우리가 그린 모양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변수가 다른 경우 지금처럼 X축은 랭스고 Y축이 웨이트인 경우에는 두 변수들이 만나는 곳에 무엇을 찍어주냐면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산점도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산점도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뭐 같이 비례하는 관계가 있느냐, 비례할 때 급격하게 비례하느냐, 뭐 완만하게 비례하느냐, 아니면 뭐 반비례하느냐 등등등 그런 두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산점도 그래프. 그런 산점도 그래프를 한꺼번에 여러 개 그려주는 게 페어 플롯이에요. 페어 플롯.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길이들은 상관관계가 꽤나 높네요. 그죠? 뭐 위드스와 웨이트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고 위드스와 랭스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고 위드스와 다이어고널, 위드스와 하이트 이런 것들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맞고요. 어종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다가 파라미터만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피쉬고요. 색깔 다르게 하겠다가 휴였죠. 휴. 여기에 스피시즈라고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어종이 아마 7개였었기 때문에 아마 색깔들도 7가지 정도의 색깔이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요. 색깔들을 보시면 파란색 브림이라고 하는 그 녀석에서부터 그 다음에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까지 이렇게 7개의 어종이 있고요. 이렇게 휴를 주는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지 않고요. 덴서티 플롯이라고 하는 걸 그려줍니다. 덴서티 플롯은 부드럽게 곡선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어종에 따른 덴서티 플롯이 따로따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랭스 같으면 여기를 보면서 할까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브림이라고 하는 그 생선들이 분포하는 그런 그 덴서티 플롯이고요. 핑크색을 보면 핑크색은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이 분포하는 그런 그 분포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하고요. 확실하게 구별은 안 되지만 파란색하고 이 핑크색은 구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핑크색이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옆으로 가서 또 그 안에서 또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브림과 스멜트는 랭스만 가지고도 이게 브림인지 스멜트인지 쉽게 구별이 되는
어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이게 분류가 쉬운 그런 데이터들인지 분류가 좀 어려운 데이터들인지 뭐 상관관계가 큰 데이터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어요. 파악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웨이트는 여기는 뭐 여기가 너무 뾰족하게 돼 있고 그죠? 너무 뾰족하게 돼 있고 나머지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머신러닝을 해볼 거고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종이 7개나 있어요. 7개나 있는데 두 개 어종만 분류를 하는 분류 문제로 저희가 좀 문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을 뭐 다중 분류, 멀티 클래스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7개나 되는 어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 클래스 분류. 원래 문제는 멀티 클래스 분류인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두 개의 어종만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 문제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제약을 좀 줄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종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아까 그 랭스만 이렇게 봤을 때 불임하고 도미가 이렇게 분류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어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이게 도미라고 하는 생선이래요. 도미라고 하는 생선이라고 하고 그다음 스멜트, 도미하고 스멜트가 굉장히 분류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 스멜트는 빙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미와 빙어를 분류하는 문제. 네. 불임, 도미, 분류, 문제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문제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 랭스, 길이 이 두 개의 변수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독립변수, 독립 특성이 두 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만약에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게가 있고 랭스가 있으면 무엇을 예측하? y는 무엇이 나온다? y는 도미인지 아니면 빙어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예측을 해주는 이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에 전달하는 이 아규먼트 이거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값을 정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에서. 네, 그래서 웨이트와 랭스를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요런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요런 문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루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야 될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우선 도미하고 빙어만 잘라내야 될 것 같고요. 도미와 빙어만 우리가 골라낸 다음에 도미와 빙어만 골라낸 다음에 다시 웨이트, 랭스 그리고 스피시스 요렇게 또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브림, 도미와 브림과 스멜트, 빙어만 브림과 스멜트만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시죠? 혹시 안 되세요? 이제 이런 거는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고 PC. 자, 우리가 할 거는 두 가지죠. 돔이이거나 또는 빙어이거나 이거잖아요. 그죠? 돔이이거나 빙어이거나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또는입니다. 컬럼 이름이 빙어냐 도미냐라고 하는 컬럼 이름 어디 들어가 있어요? 스피시스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 값이 뭐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린 이게 도미.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피쉬.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스피시스. 얘가 뭐랑 같으면 스멜트랑 같으면 이거잖아요. 그죠? 어, 이게 중간에 생략된 거 없이 쭉 나오죠. 이거는 그 이 콘솔 창에 출력되는 전체 로우의 개수 맥스가 아마 그 맥스 한 개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보기가 싫으시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아마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판다스에 옵션즈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고요. 옵션즈 중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안에 맥스.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니까 맥스 로우즈. 이거를 10개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10개로 제한시켜버리면 데이터 프레임이 로우가 10개까지 있는 거는 다 출력해주고요. 10개보다 큰 것들은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한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0개 넘지 않아요. 이제 출력되는 게. 나머지는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전체 49개의 로우가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시면 돼요. 얘를. 그래서
이게 그 판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게 출력을 제한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행을 선택한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요? species, weight, length. 어종이 있어야 우리가 분류를,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weight와 length만 선택하라고 했지만 어종까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죠? 컬럼 3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죠? 자,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럼들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렇게 만들어진 게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괄호 써주고서 이 안에다가 컬럼 이름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기까지가 그 불리언 인덱싱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들을 선택한 거.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대괄호는 뭐냐면 이거는 컬럼을 선택하기 위한 대괄호예요. 컬럼을 선택하기 위한 대괄호인데 컬럼을 1개가 아니라 1개 이상을 선택을 할 거니까 그 안에 무엇을 준 거예요? 리스트를 준 거예요.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요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쓰는 거예요.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행과 로우를 한꺼번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죠? 행을 선택하는 방법과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꺼번에 둘 수 있는 게 로케이션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쉼표를 하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자열 넘기시면 돼요. species, 그 다음에 weight, 마지막으로 length. 그럼 로케이션을 하면 우선 첫 번째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원하는 결과가 똑같죠? 49개. 그런데 컬럼은 이렇게 3개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네, 2가지 다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식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조건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시면 첫 번째 조건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PC, 로케이션. 네. 원하는 행과 컬럼들을 선택하겠다예요. 행과 컬럼들을 선택하겠다.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PC의 species 컬럼의 값이 is i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뭐뭐 안에 들어있다면,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썼던 적 있을걸요? 네. 여기다 리스트 넘기면 돼요. 어종이 도미 또는 스멜트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라고 하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쉼표.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을 해야 되죠. 컬럼을 선택하기 위해서 리스트 넘겨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species, wei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length 하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df 한번 보시면 똑같죠. 49개가 잘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어를 이용하는 경우, 5어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는 경우에는, 연결하시는 경우에는 is 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죠? 되셨죠? 네. 정말로 브림과 스멜트만 잘 선택이 된 건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데이터 프레임. 자, 그래서 그 여기는 변수 이름을 제가 준 거예요. 이제는 PC는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바뀌어진 데이터 프레임만 사용하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사용을 하려고 df라고 변수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species 찾아서 value count를 해보시면 네, 맞죠? 돔이 35마리가 있고요. 빙어 14마리가 있습니다. 좀 균일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브림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2배 이상이 되죠.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사용할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려보시냐면 독립변수가 weight와 length가 있잖아요. weight와 length. 그래서 weight와 length의 선점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표시하면 length를 x축으로 그리란 얘기고요. weight를 y축에 놓고서 선점도를 그리란 얘기입니다. 선점도를 그리시는데 무조건 그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그리지 마시고 어종별로 색깔을 다르게 어종별로 색깔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스티븐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 이용하시면 되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되셨습니까? 함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텐데, 그죠? 스티븐 라이브러리에서 선점도니까 스캐터로 찾으시면 되겠죠. 스캐터 플롯 이용하시면 되고요. x축을 뭘로 하겠다? x축을 length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y축을 weigh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색깔을 species 어종을 쓰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죠. length라고 하는 변수 이름, weight라고 하는 변수 이름, specie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냐. 데이터 프레임 줘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은 df예요. df. 그렇죠?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해주시면 네, 분류하기 쉽겠군요. 그죠? 네. 아까 그 length에서도 보셨듯이 그 히스토그램 덴서티 플롯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 페어 플롯에서 덴서티 플롯 보셨을 때 스멜트하고 브림하고요. 겹치는 부분이 없었죠. 얘네들이 요렇게 있었고 얘네들은 요렇게 있었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유가 브림과 스멜트를 선택한 이유가 요거는 데이터 수가 작아도 그 분류가 쉬운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그런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올 만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됐죠? 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더 나아갈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몇 가지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하려고 하는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웨이트와 랭스를 주면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랭스를 주면 우리는 그 물고기의 어종을 예측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일종의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독립변수들은. 컬럼이 너무 많군요. 독립변수들은 보통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여기서는 컬럼이 2개밖에 없는 2차원 배열이죠. 그쵸? 웨이트와 랭스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은 뭐예요? 그거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첫 번째 물고기가 뭐 브림인지 스멜트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 마지막 물고기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 이렇게 1차원 배열. 그래서 사이클 런에서는 대부분이 아니고 100%예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클래스 함수들이 독립변수들은 2차원 배열이 넘어오는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종속변수 혹은 관심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속변수는 1차원 배열로 넘어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임을 다시 나눌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나눌 건데 이렇게 특성들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그냥 대문자로 X라고 할게요. 대문자로 X. 소문자는 1차원 배열을 의미하고 대문자는 2차원 배열을 의미한다고 할게요. 대문자로 X라고 쓰면 이렇게 컬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소문자로 변수를 만들면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 종속 변수, 그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로 만들 거예요. 사이킷런 패키지에 머신 러닝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데이터와 특성과 레이블, 이게 타겟이라고도 부릅니다. 타겟.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 레이블과 특성과 타겟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 배열은 2차원 ND 어레이, 그리고 타겟 배열은 1차원 ND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느냐? 우선 특성 배열이에요. 특성 배열 X라고 할 거예요. X.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웨이트와 랭스를 컬럼으로 갖는
컬럼으로 갖는 배열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거 두 개만 딱 선택하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두 개만 선택하는 거니까 컬럼 선택할 때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 두 개를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weight, 그 다음에 length. 이게 컬럼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weight와 length만. 자, 근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머신러닝에 넣을 때는 배열로 넣는다 그랬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배열들만 꺼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sum values.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 가지 속성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인덱스, 여기가 columns, 그리고 여기는 values. 적어도 요거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인덱스, columns, values. 요거 세 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배열이 됐죠. 배열 출력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네. 앞에서 5개만 출력할게요. 앞에서 5개만. 슬라이싱 한 거죠, 슬라이싱.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만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웨이트와 랭스를 컬럼으로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낸 거고요. 만들어낸 거고, 위쪽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앞쪽에 있는 거 5개 보세요. 242, 25.4, 290, 26.3. 그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242, 25.4, 290, 26.3.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타겟이에요. 타겟 배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타겟 배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종을 저장하고 있는, 어종을 저장한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인 거예요. 1차원은 소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변수 이름을 만들 때 대문자로 쓰면 그거는 그 2차원 배열. 소문자로 쓰면 1차원 배열이에요. 이거는 사이클 런에서 그 함수들 보시면요. 함수의 아규먼트를 보시면 아규먼트들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아규먼트가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제 사이클 런의 그 관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만 선택하면 돼요? 스피시스만 선택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만 하면 되겠다? values만 선택하면 되겠다. 자, 이것도 앞에서 너무 많을 테니까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제대로 만들어줬죠. 브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array,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머신러닝에 이제 훈련시킬 데이터와 예측할 값들을 배열로 만드는 것까지를 진행을 한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세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셨을 거예요. 식사들 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떻게 훈련하는 건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